자, 계속해서 방금 전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택 클래스, 아주 간단한 인티저 스택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를 띄우고 데스크 탑에 내가 자바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파일 눌러가지고 새 파일 해서 자바를 선택을 합니다. 자바를 선택하고, 자,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이름을 테스트 스택이다 라고 짓겠습니다. 테스트 스택. 자, 이름을 짓자마자 항상 버릇을 들이세요. 이름을 짓자마자 이 파일 이름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 이름으로 해가지고 노네임.1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이 되도록 하는데, 일단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할 때는 지켜야 될 룰이 뭐냐,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항상 똑같은 거로 해라. 물론 대문자 소문자도 완벽히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한번 실행시킵니다. 항상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컴파일 가능한 상태인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실행 가능한 상태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스택을 만들어 쓸 생각입니다. 자, 스택 A는 new 스택 이렇게 만들어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행위는, 이렇게 하는 행위 한 줄은 실제로 뭐랑 비슷하냐면, 뭐랑 똑같으냐면은 스택 A 이렇게 치고 나서 A는 new 스택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한 줄과 이거 한 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택 레퍼런스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택 객체를 갖다가 할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위에 거로 하겠습니까? 아래 거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거로 하겠죠. 그죠? 두 줄 쓰는 것보다 한 줄 쓰는 게 나니까. 그런 점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자, 내가 여러분들 2학년 때 누차 강조한 거지만은 만들고 사용하라고요? 사용하고 만들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만들라. 누차 강조한 겁니다. 지금 스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택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 지금 컴파일하면 이 상태 컴파일하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그죠? 이런 컴파일하면. 왜 컴파일 에러가 나오겠어요? 스택이라고 하는 게 없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에러가 났는데 뭐냐? cannot find symbol. 스택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택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찾겠죠. 그죠? 그래서 에러가 나온 거고, 내가 이렇게 에러가 나온다는 걸다가 염두에 두고 항상 작업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차원에서 에러가 나오더라도 프로그래밍 하는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 하는 거죠.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택 A. 지금 에러 나왔죠, 그죠? 에러 나서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택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클래스 스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택 컨스트럭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컨스트럭터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컴파일 됩니다. 아까처럼 신텍스 에러가 안 나오고 일단 컴파일은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해봐야 이거 갔다 오는 거니까 아무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건 눈에 거슬리니까 지워버립시다. 프로그래밍 할 때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고, 내가 지금 만든 다음에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다음에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사용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컴파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스택 B라고 하는 걸 맞는데, 스택 B는 스택 아까처럼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내가 여기다 5라고 쓴 의미는 뭔 것 같습니까? 내가 이걸 스택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다 인티저를 맥시멈 5개까지만 푸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5개 이상 푸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개가 아니라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최대한 맥시멈 값 한 100개만 스택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런 걸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수만큼 할 때 혹은 아니면은 맥시멈 값만큼 할 때 이렇게는 나눠야 됩니다. 지금 이거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왜 안 되죠? 얘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컨스트럭터는 나중에 프로그램 다 짜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파일 안 되죠? 컴파일 안 되니까 일부러 컴파일 안 하겠습니다. 컴파일 안 됩니다. 이걸 컴파일 되게 하기 위해서 스택 컨스트럭터 여기 아규먼트가 있는 거 여기 아규먼트 있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인티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일단 컴파일은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짤 때 사용하면서 만들 때 컴파일 상태가 항상 유지된 상태로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줘라 하는 걸 갖다가 누차 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컨스트럭터 중에 뭡니까? 아규먼트 없는 컨스트럭터를 뭐라 그러냐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 그 용어 어떻게 디폴트 컨스트럭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던 얘기는 뭡니까? 스택 객체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스택 객체가 2개가 있다. 자, 2개에 대해서 내가 작업을 할 겁니다.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 그랬죠? A. push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push. 인티저 스택이니까 10을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A. push. 이번에는 20을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x는 A. par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push 30 A. push 40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스택에 지금 무슨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 있죠? 스택에 지금 푸시 했으니까 1개 들어갔다가 2개 들어갔다가 1개 빠지고 또 들어가고 했으니까 3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맨 밑바닥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10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30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40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무진장 많이 했죠. 그죠? 자, P 봅시다. P 스택도 한번 사용해봅시다. 푸시 푸시 200 B 푸시 300 B 푸시 400 인티저 y는 B 파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해봅니다. 자, 스택 두 번째 스택에 나가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자, 스택에 최종적으로 몇 개 남아있죠? 예, 3개 남아있겠죠. 그죠? 3개 남아있고, 그 스택에 남아있는 내용은 맨 밑바닥에 뭐 있습니까? 100 있고, 그 다음에 200 있고, 그 다음에 300 있죠. 그죠? 400은 어디 갔습니까? 파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system.out.print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x Ctrl C V y는
이렇게 봅시다. x에 뭐 찍혀 나오겠습니까? x에 20 찍혀 나오겠죠, 그죠? 이따가 나중에 최종 결과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미리 적어보겠습니다. y에는 뭐가 찍혀 나야 됩니까? 400 찍혀 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컴파일하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죠? 당연히 이런 함수들이 없으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20이라고 하는 값이랑 400이라는 값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예상을 못하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되 결과가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걸 내가 만들 생각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메커니즘도 모르고 이게 왜 10이 나오는지 400이 뭐 나오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이게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컨트롤 C 해가지고 V 출력해보겠습니다. 타 오브 스택 A 스택 A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스택 A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함수가 있는데 스택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푸시랑 팝입니다. 그런데 스택에 있는 함수 중에 피크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피크라고 하는 함수는 팝 함수랑 비슷한데 팝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오지만은 피크는 그냥 들여다만 보는 겁니다.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들여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함수를 쓰면은 꼭대기에 스택의 맨 위에 뭐가 있는가 A 스택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예, 그렇죠. 40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출력했을 때 이게 40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에는 또 뭐가 있는가도 한번 해봅시다. B의 피크. B에 뭐 있죠? 피크하면은 여기 4개 집어넣었다 하나 팝해버리고 300이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30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게 나오도록 이거 했을 때 20 나오고 이게 400 나오고 이게 40 나오고 이게 300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 스택과 관련되는 함수가 푸시, 팝, 피크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택의 크기라든지 스택의 내용을 다 출력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리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a.reset 이건 뭐 하는 함수냐? 여태까지 스택 사용하던 거를 다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클리어 시킨다는 얘기가 뭡니까? 싹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A 스택에 지금 몇 개 남아 있었습니까? A 스택에 3개가 남아 있었는데 A 스택에다가 뭡니까? A 스택에 3개 남은 걸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스택을 싹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 size of A는 A.size 이런 걸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자 하는 거죠. A의 크기가 얼마냐? A.size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세트가 다 비었으니까 당연히 0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위에서 했을 때는 몇 개 나와야 되겠습니까? 3 나와야지 됩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스택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프로그램 짜는 사람 입장에서 스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택이 뭔지도 모르고 스택을 이해할 노력도 없이 이런 걸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스택이 뭐고 내가 이렇게 이용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멤버 함수,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2단계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크게 2단계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굳이 에디터 플러스를 안 쓰고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크게 두 단계의 작업을 해주는데 하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클래스의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시키는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들어시키는 임플리멘테이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스페시피케이션. 아, 참, 이건 참 독수리 타법이라 가지고 스페시피케이션. 자, 스페시피케이션은 뭐냐면은 여기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했던 이 함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함수 시그니처들이 맞도록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유를 하자면은 컴파일 가능한 상태, 최소한도로 컴파일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족시키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스페시피케이션 하는 행위를 갖다가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내가 요 함수, 푸시 함수 필요합니다. 푸시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거의 시그니처를 여기다가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return type 없습니다. void.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푸시. 아규먼트 뭐가 있죠? 인티저가 있죠, 그죠? 인티저 type. 아규먼트를 어떤 내가 아이템이다 라고 이름을 줘봅시다. 자, 이렇다는 거죠. 또 뭐 함수가 있으니까 팝 함수 쓴 적 있죠, 그죠? 팝 함수 리턴을 해야 되니까 아규먼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규먼트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서 무슨 함수 쓴 적 있죠? 아, 이거 피크 함수 쓴 적 있네요, 그죠? 여기다 피크 함수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인티저 피크 함수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무슨 함수 있죠? 아, 이거 이게 사이즈 함수 쓴 적 있네요, 그죠? 사이즈 함수 인티저 사이즈 함수 스택에 있는 내용물이 몇 개 들어있는가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쭉 밑에 내려갔더니 아이고 리셋이라는 함수도 있네요. 스택의 내용을 갖다가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void 뭐죠? void 리셋. 실제로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다 명시는 안 했지만은 뭐 이런 함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택이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함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불린 값을 돌려주는 거야. 불린 true냐 false냐를 돌려주는 건데 함수 이름은 is empty 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물어보는 게 그 스택이 비어 있느냐 안 비어 있느냐 스택의 내용물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면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보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행위 이렇게 적어주는 행위는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했던 함수들을 다 모아서 여기다가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특히 컴파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리턴 제로 일단 컴파일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줍니다. 여기다가도 리턴 제로 여기다가도 리턴 제로 여기다가도 리턴 제로가 아니라 이거는 불린을 돌려주는 거니까 리턴 true라고 해보자.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나온 거 리저브드 워드들은 다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타인가 아닌가 이거 색깔을 보고서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 행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정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 글자 쳤죠, 그죠? 이런 행위를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중요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컴파일 가능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컴파일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실행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행이 되기는 하는데 엉터리 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20, 뭐 100, 400 이런 게 안 나오고 엉뚱한 값이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딱 해보면은 컴파일 에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실행을 딱 시키면은 실행이 되죠. 근데 다 0이 나왔어요. 우리는 원래 뭐 어떤 뭐 숫자가 뭐가 40도 나오고 뭐 400도 나오고 했는데 다 0이 나오죠. 왜 0이 나오죠? 함수를 갖다 대충 작쓰기 때문에 대충. 논리적으로 아직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에 안 맞췄다. 자,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는 행위에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컴파일 컴파일 가능한 상태 유지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 스페시피케이션이 또 하나는 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건데 어떤 클래스의 사용법을 정의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직접 안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우리가 갖다 쓸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갖다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쓴 걸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 내용들 다 이해해야 됩니까? 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다 이해 안 하고 뭐만 알면 되느냐? 어떤 함수들이 있고 그래서 푸시, 파피 어떤 함수들이 있고 그 함수들의 아규먼트들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리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그런 거 갖다가 함수의 시그니처다라고 합니다. 함수의 시그니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큰 덩어리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요 정도의 내용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런다고요? 스페시피케이션 명세다. 우리나라 말로 명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세라고 하는 말 쓰지 말고 그냥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이 용어를 이제 익숙하게 자꾸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스페시피케이션 실제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스택이 라이브러리에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심각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반드시 요걸 설치를 해야 돼요. 오버뷰, 자바 플랫폼, 뭐냐면 이거 오라클사에 가면은 다운로드 받는 자원 중에 자바 벌추얼 머신 말고 자바 API 도큐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바 API 도큐먼트를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설치하면은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무진장 많은 클래스와 함수들 우리가 안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바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다 오른쪽에 여기 내가 지금 스크롤 시키고 있는 게 자바에 사용되는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에요. 와, 황당하게 많죠, 그죠? 무진장 많습니다. 나도 이거 이 중에서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몰라요. 나야 또 그렇게 뭐 크게 이거 다 알 필요도 없고 여기에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프로그래밍 하고 싶으면은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옆에다가 갖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야, 그런데 내가 쭉 하는 와중에 여기 뭐 있습니까? 이게 스택 있죠, 그죠? 스택 클래스가 라이브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왜 만든다 그랬죠? 흉내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여러분이 진짜 스택을 사용할 때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사용해보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봅시다. 어쨌든 여기 보면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푸시라고 하는 함수, 팝이라고 하는 함수, 피크라고 하는 함수, empty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죠?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치라고 하는 함수까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5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르고서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스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페시피케이션은 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용 목적을 갖다가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용 목적을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뭡니까? 함수 시그니처예요. 그죠? 요건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고, 요것도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고, 리턴 타입 여기 명시가 되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스페시피케이션이 뭐라고요? 사용법. 그 사용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사용자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태까지 스페시피케이션을 끝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이 코딩하는 시간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안 만들 겁니다. 일단 급한 대로 굉장히 짧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일단 만들 겁니다. 대신에 프린트물에 있는 스택 클래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스택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 결과값 여기 200, 400, 40, 300, 3, 0이 나오도록 조치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위를 implementation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현하는 내역을 사용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현 내역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집니다. 데이터의 이름도 다를 수가 있고 알고리즘도 다르고 이 임플리멘테이션은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타이핑을 하지 않는 날에는. 자, 일단 무진장 간단하게 내가 지난 동영상에서 만든 그 뭡니까? 스택 그 그림 그린 거 있죠. 그 형태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멤버를 일단 만듭니다. 데이터 멤버. 자, 인티저. 자, 요 디폴트 컨스트럭터인 경우에는 내가 맥시멈만큼 개수를 하고 여기서는 n만큼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static integer max는 제로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자, static integer는 C 랭귀지로 따지면은 매크로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매크로 우리 대충 뭔지 알죠? 숫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로 쓰는 거죠. 그죠? 네, 0이 아니라 100.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인 경우는 스택의 크기를 10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thismax 이렇게 썼는데 이 thismax는 또 다른 컨스트럭터로 호출한 겁니다. 여기 this가 요걸 호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max가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기다가 알고리즘을 여기다가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여기다가도 적어주고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줌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다른 컨스트럭터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면은 thismax로 호출해서 이 컨스트럭터에 100이라고 하는 넘어가서 여기 있는 게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배열에는 저절로 초기화가 되니까 내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배열에는 손을 안 대고 그 다음에 탑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즈 값은 n 값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넘어온 거, 그죠? 여기 넘어온 거 n 값으로 설정한다. 자,
푸시 함수 무진장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자, 푸시. 원래는 푸시 함수를 만들어줄 때 오버플로우를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죠? 오버플로우를 고려해 주는데 우리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서 오버플로우 나오는 상황이 없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푸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해봤죠. 그죠? 우리 시행 열심히 해봤죠. 탑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탑 플러스 하고 리턴. 탑 플러스 플러스 하고 스택 탑에다가 아이템을 넣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나마 스택을 만든 겁니다. 자, 팝 함수 어떡합니까? 팝 함수 스택 탑 마이너스 해서 줄여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위에 있었던 걸 리턴 시켜야 되죠. 마이너스 해서 탑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간중간에 컴파일 해봐도 돼요.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피크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리턴하는 겁니다. 이건 탑 값을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탑 바로 리턴. 자, 사이즈 값은 뭘 사이즈를 한번 돌리게 되죠. 이 사이즈랑 이 사이즈랑은 다릅니다. 이 사이즈는 이제 오버플로우 확인할 때 쓰는 배열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의 사이즈는 지금 스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개수. 스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탑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죠? 탑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탑이 맨 처음에 얼마 놓고 시작했죠? 마이너스 1을 놓고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비어있을 때 0이 돌아가게 되고 스택에 뭐가 들어갈 때마다 탑 값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탑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사이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리셋 한번 보겠습니다. 리셋 같은 경우에는 탑을 마이너스 1로 해줘버리면은 그냥 초기화가 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자, is empty 뭘 확인하면 is empty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f 뭡니까? if 탑이 마이너스 1이면은 뭡니까? 비어있는 거죠. 그죠? 비어있는 거니까 return true 비어있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return false. 자, 여태까지 한 행위 뭐라 그런다고요? implementation이다. implementation은 프로그램의 능력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아주 유능한 프로그램일수록 어떡합니까? 프로그램을 아주 알고리즘 효율적으로 짜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짭니다. 에러가 안 나도록. 그런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사람마다 짜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작업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물 한잔 먹고 합시다. 자, 하나 수정을 합시다. 내가 아까 이거 isempty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isempty는 이제 C# 같은 데서 쓰는 용어고 아까 우리가 자바 라이브러리에 가서 스택 함수 봤었죠. 그죠? 거기 함수 이름이 뭐가 있었죠? empty가 있었습니다. 그죠? empty를 바꿉시다. 이거 empty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거 다 바꿔야 되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행히 empty 함수는 사용을 한 바가 없네요. 다행히.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스페시피케이션의 함수를 바꿈으로 인해서 다른 거 사용자들 손대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켰습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 생겼네요. 여러분 지금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왕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 김에 요 동영상 강의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런타임 에러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